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최는지계입니다. 미분 방정식에 대한 네 번째 영상으로 1차 선형 미분 방정식까지 다루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입니다.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 그 해법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그 세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완전형 미분 방정식, 이그젝트 이퀘이션을 토대로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 이그젝트 이퀘이션이 있을 때 그거를 이그젝트로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1차 미분방 형식들의 어떤 해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y dx 빼기 x dy는 0이다. 이 방정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 방정식은 mxy가 y고 마이너스 x가 n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거 이그젝트가 되는 여하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었냐면 m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n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같았어야 됐어요. 이렇게 될 때가 이그젝트였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면 m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고 n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어서 이 두 개가 같지 않아요. 즉 이그젝트가 아니에요. 이그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태는 사실은 세퍼러블이기는 해요. 그래서 세퍼러블 메소드를 가지고 다룰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양변에다가 x 제곱분의 1을 곱하게 되면 x 제곱분의 1을 곱하게 되면 x 제곱분의 y dx 빼기 x분의 1 dy는 0이 되죠. 한번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번에는 mxy로 잡고 얘를 이번에는 nxy로 잡으시면 그러면 역시나 조건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x제곱분의 1이 나오고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미분하게 되면 x제곱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요. 이그젝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이런 텀을 곱하게 되면 이그젝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이 그걸로 바뀌죠. 이그젝트인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푸는지를 지난번에 3번 영상에서 보았던 방법을 가지고 적용하면 된다는 거는 그냥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럼 이 x제곱분의 1이라는 요 형태를 어떻게 구축을 찾아낸 거냐만 이제 실질적으로 관건이 되어져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단순하다는 거는 굉장히 좀 강력하다는 의미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x랑 y의 어떤 로 주어져 있는 함수를 x랑 y로 결정해내는 어떤 함수를 찾는 게 목적인데 얘가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기를 원하냐면 기여하는 방식이 이 함수를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에다가 곱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한 줄을 더 아래다가 위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m과 n을 완전 미분 방정식의 경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테이션을 바꿔서 pxy dx 더하기 qxy dy는 0이 주어져 있을 때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f를 찾는데 어떤 걸 만족할 거냐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f를 그냥 곱해요. 그러면 난 단순히 형태를 이제 input x, y 이렇게 생각하고 쓰겠습니다. f 곱하기 p dx 더하기 f 곱하기 q dy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정식으로 하는데 얘가 뭐 어떻게 되도록 하냐면 얘가 이그젝트가 되도록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사실 아주 나이스하겠죠. 그런 F를 찾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게 이그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확인한다는 알고 있냐면 그러면 얘가 지금 M이 되어야 되고 여기가 N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M을 Y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과 그리고 N을 X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이 같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구체적인 MN의 세팅에서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F 곱하기 P에다가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과 F 곱하기 Q에다가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기호를 일부러 편미분을 이제 그 라운드 ty, 라운드 dx 이 형태로 적는 거 대신에 그냥 어떤 그 아래 인덱스로서 이제 기호 아래가 적게 되면 그 좌변은 그 프로덕트 룰 혹은 라이프레시 룰에 의해서 어떻게 적게 되냐면 f 서브 y 곱하기 p 더하기 f 곱하기 p 서브 y 형태로 적혀야만 해요. 이렇게 적힐 수밖에 없고 우변의 경우는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f 서브 x 곱하기 q 더하기 f 곱하기 x 서브 x 형태가 반드시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미분 방식이 하나 더 나왔죠. 그래서 이 미분 방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이제 녀석을 찾아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걸 일반적으로 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학부모 미분 방식에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풀리는 경우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경우를 다루냐면 이 f가 저희가 지금 시작을 x, y에 대한 함수로 놨기 때문에 부족한 건데 이거가 단순히 x에 대한 함수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f가 단순히 x만의 함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장점이 뭐냐면 이 가정을 해서 f를 y에 대해서 편분해 준 결과가 0이라는 결과가 보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조건으로부터 저 지금 위에 있는 요 이퀘이션에서 뭐가 이제 바로 사라지냐면 f 서브 y라는 텀이 바로 이제 죽어서 위에 있는 이퀘이션 어떻게 바뀌냐면 f 곱하기 p 서브 y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f 서브 x 곱하기 q 더하기 f 곱하기 q 서브 x 요 형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형태에서 형태를 잘 보면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냐면 그 f로 합쳐지는 형태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좌변을 오히려 f 서브 x 곱하기 q만 남겨놓겠고 우변은 어떻게 보이냐면 f로 묶어주고 어떻게 적힐 거냐면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형태로 묶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그 f 서브 x는 이제 정말로 df dx잖아요. 그래서 이걸 df dx라고 쓰겠고 그리고 양변을 f로 나눌게요. f가 0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얘가 남은 게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형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잘 유심히 보시면 이게 사실은 세퍼러블처럼 사실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양변에다가 다시 dx를 곱하게 되면 df를 f로 나눠준 거가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곱하기 dx 형태로 기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다가 인테그랄을 씌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테그랄을 씌워주게 되면 인테그랄 df 나누기 f가 뭐랑 일치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dx 형태로 기하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변 좌변 어떻게 정리하냐면 절대값 f에다가 l을 씌운 형태로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부터 절대값 f가 2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차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f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dx인데 그중에서 사실 하나만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를 이제 골라주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게 저희는 답을 찾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제가 미분 방식이 주어진 시점에서 P랑 Q는 저희가 이미 알아요. P랑 Q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P랑 Q를 가지고 지금 F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것도 가르쳐 주냐면 사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관찰인데 여기는 지금 이 형태가 여기가 x만의 함수여야 돼요. 펑션을 그냥 fct 정도 적겠습니다. x만의 함수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퀄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뭐를 가르쳐주냐면 여기서부터 이 형태가 얘가 반드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다 잘못 적었네요. 그 제가 다 잘못 써서 그걸 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q로 나누는 형태였어야 됐고 제가 그걸 다 지금 빼고 다 썼습니다. 다 합쳐서 쓸게요. 그래서 얘도 q로 나눴어야 됐고 얘도 q로 나눴어야 됐고 얘도 Q로 나눴어야 됐고 얘도 Q로 나눴어야 됐어요. 자, 요 경우가 맞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를 마지막 거만 조금 더 예쁘게 쓰면 뭐 이제 위치를 한 요 정도로 잡아주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관찰이 지금 요 형태가 좌변이 x만의 함수가 되니까 그게 뭐를 시사하냐면 반드시 요 놈이 x만의 함수가 된다는 걸 반드시 시사죠. 물론 지금 여기서 가정이 f가 x만의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먼저 주어져 있는 거는 P랑 Q가 먼저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잡아놓은 형태, 즉 Q분의 1에 P 서브 Y 빼기 Q 서브 X가 X만의 함수였다면, 그러니까 Y가 없다는 뜻입니다. X만의 함수였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곱해야지 이그젝트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f는 더 이상 x, y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만의 함수로서 지금 저희가 잡으면 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답이 될 수 있죠. 저희 곱해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사인은 의미가 없죠. 제 f는 양변에다 곱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의 인테그랄 지금 요 형태. 요 형태가 그 실제로 뭐를 만들어준다는 걸 저는 알고 있냐면 얘가 이 f를 곱하게 되었을 때 이그젝트가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안다는 뜻이 되어져요. 이 형태가 이그젝트 말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나이스하죠. 그러면 지금 이게 x만의 함수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y만의 함수로 가정해도 비슷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 번째 케이스로 분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f가 y만의 함수다. The function of y다. x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식에서 y가 이제 x만의 함수니까 f 서브 x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다시 요 주어져 있는 그 f가 만족해야 되는 등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를 복사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기서 요 텀이 죽죠. 요 텀이 죽어요.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통으로 묶이는 f를 우변으로 넘기면 f 서브 y 곱하기 p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f로 이제 묶어주고 그리고 그 물론 여기서 기본적인 형태가 q 서브 x 빼기 p 서브 y로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위의 형태에서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형태를 썼으니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f 곱하기 p 서브 y 빼기 q 서브 x로 형태를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다시 여기서 형태를 다시 양변에다가 p로 이제 나누겠고요. 그래서 df dy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양변에다 다시 f로 나눌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이 있고 p가 다른 변에 이제 분모로 들어가야 되고 분자로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형태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좌변을 일종의 세퍼러블처럼 생각해서 dy도 그 다른 쪽으로 넘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면 df 나누기 f가 그 마이너스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나누기 p 곱하기 dy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양변에다가 적분을 취해주게 되면 그 똑같이 이제 ln이 나오죠. 그래서 ln의 절대값 f가 지금 요 인테그랄에 요 이제 좀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ln을 날려주고 절대값 오브 f가 2의 요 형태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유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은 사인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데 지금 얘도 일단 형태를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나누기 p dy라는 형태를 이렇게 얻어주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어떤 거를 볼 수가 있냐면 저희가 가정을 어떻게 깔았냐면 이 경우에도 똑같은데 지금 얘도 f가 y만의 함수라고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y만의 함수라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으로부터 여기서도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쓴 이 형태가 사실은 이게 y만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결론이 이게 이퀄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y만의 함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먼저 주어져 있었던 거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p dx 더하기 q dy가 0이라는 거예요. pq가 기분이고 f는 지금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p랑 q를 가지고 만든 마이너스 p분의 p sub y 빼기 q sub x가 y만의 함수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저희가 그 한 가지 굉장히 요긴한 레시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장땡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져 있는 1차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pxy dx 더하기 qxy dy가 0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로 확인해 주냐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미 저희가 이게 실제로 제가 노테이션을 P랑 Q로 구분해서 쓰는 거는 일반적인 텍스트북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는 MN이라는 완전 미분 방정식을 쓰는 노테이션을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완전 민방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봤던 거는 P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같은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같다라는 조건 대신에 뺀 게 0인지로 확인한다고 해요. 같은 얘기가 되죠. P 서브 Y랑 Q 서브 X랑 같다는 말이 이기젝트인데 빼가지고 0이 된다는 말이랑 그냥 동일한 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yes면 그럼 끝이죠. 이게 yes면 그러면 이기젝트니까 그냥 풀면 돼요. 이기젝트 분법은 이제 3강에서 다룬 예시들을 다룬 것처럼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하면 넘어가요. 이게 아니면 그러면 저희가 이 케이스 1에서 어떤 거를 봤냐면 만약에 P 서브 Y 빼기 Q 서브 X는 저희가 이미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Q로 도로 나눠요. 그랬을 때 이게 X에 대한 함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F를 곱해야 곱해가지고 이그젝트가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를 확인해 보냐면 Q분의 1을 붙여가지고 요 형태를 잡았을 때 이미 체크 1에서 P 서브 Y 빼기 Q 서브 X는 이미 봤으니까 얘가 X만의 함수인지를 봐요. 그래서 얘가 yes다. 그럼 끝이죠. 얘가 yes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계산을 가지고 그냥 f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f는 x의 함수인데 그게 지금 잡은 2의 인테그랄의 지금 잡은 형태 q분의 1의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dx 이 형태를 그냥 잡아주게 되면 이걸로부터 구체적으로 곱해주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페일한다. 그러면 뭘 해주면 되냐면 제가 마지막에 확인한 게 이게 방금 잡은 요형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p분의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 마이너스 p분의 1을 앞에다 붙여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는 이 녀석이 y만의 함수이다. 라는 거를 봐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하냐면 f는 y만의 함수인데 이게 e to the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p분의 1의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dy 요 형태가 F가 돼서 그래서 이거를 알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경우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되면 그때는 뭐를 푸냐면 그 F 곱하기 P dx 더하기 F 곱하기 Q dy가 0인 거를 풀어주면 우리는 얘가 이미 이그젝트가 되게 조작을 해놓은 그런 F를 찾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푸는지를 안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경우가 아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예요. 그래서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냐면 형태로 이게 퍼스트 오더니까 y 더블 프라임이 없이 y 프라임만 있는 방정식이 되고요. y 프라임만 있는 형태고 y는 인데 y 앞에 일반적으로 x에 대한 함수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형태는 일반적으로 0이 아닌 어떤 함수 어떤 이제 x에 대한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리니어 OD라는 말은 y가 x만의 함수라는 뜻이고요. 리니어라는 말은 여기 앞에 이건 1로 그냥 단순히 맞춘 거고요. 그래서 y 프라임 y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쪽이 다 x만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리니어라고 부릅니다. 이 리니어라는 거는 이 솔루션의 성질이 리니어리티를 만족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약간 선형대수의 용어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를 기준으로 저희가 풀어주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게 그냥 편의상 px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x가 만약에 0이라면 y 프라임 rx니까 y는 인테그랄 rx dx에 끝나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너무 그냥 당연한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먼저 만약에 rx가 0이었으면 그러면 이것도 단순하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경우냐면 y 프라임 더하기 pxy가 0이에요. 그 얘기는 실제로 어떤 형태랑 같냐면 y 프라임을 y로 나눠주게 되면 그럼 이 형태가 마이너스 px가 되죠. 즉 얘는 세퍼러블이에요. 세퍼러블이니까 어떻게 부른지를 알아요. 특히나 여기서는 양변에다 적분을 취해주게 되면 인테그랄 이제 적분을 취하기 전에 조금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적분을 취하기 전에 y 프라임이 dx분의 dy니까 y분의 dy가 마이너스 px dx가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가 적분을 취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dy 나누기 y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좌변을 ln의 y의 절대값으로 바꿔서 y의 절대값이 2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px dx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저희가 그냥 풀었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px dx 이렇게 그냥 세퍼러블 이퀘이션 푸는 방법으로 그냥 풀려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RX가 일반적으로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냐면 그럼 일단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y 프라임 더하기 pxy가 RX 형태가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핸들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형태를 y 프라임을 dx분의 dy로 바꾸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양변에다가 dx를 곱해주게 되면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dy 더하기 그 이 형태를 잘 생각해 일단 제가 그대로 쓸게요. pxy dx가 rx dx 형태로 적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원래 보았던 것처럼 p 곱하기 dx 물론 여기서 p가 있습니다만 그 p를 얘기하는 건 아까 형태인 p dx 더하기 q dy 그 형태로 맞춰보기로 하자고요. 그러면 형태가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괄호 dx 더하기 괄호 dy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제 dx 앞에는 그럼 뭐가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냐면 pxy px 곱하기 y 빼기 rx가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y 앞에는 그냥 상수 1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러면 지금 이걸로부터 저희가 이거 자체가 그 이게 대문자 p니까 이 정도로 노테이션을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대문자 q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요 레시피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계산해 주면 될 거냐면 p 서브 y 빼기 q 서브 x부터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여기서 p는 제가 마지막에 쓴 요 p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체크해 보고 싶냐면 p 서브 y 빼기 q 서브 x가 사실 0이 아니겠죠. 0이면 사실 뭐 새로운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근데 그래도 확인을 먼저 해보자고요. 실제로 0이 안 되는지. 그러면 지금 p 서브 y는 y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마이너스 rx 더하면 y가 없으니까 그냥 죽고 남는 게 px만 남고요. 그리고 q는 이미 상수함수로서 1이기 때문에 그냥 0이에요. 그래서 px 빼기 제곱 그냥 px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이 px가 0이 아니라 가정이었어요. px가 0이면 그냥 어떻게 푸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니까 not exact예요. 이그젝트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럼 이그젝트가 아니면 저희가 거기서부터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뭐라고 했냐면, q를 나눴을 때 x에 대한 함수이면 오케이. 마이너스 p로 나눴을 때 y에 대한 함수여도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얘에다가 뭐를 확인하고 싶냐면 얘를 q로 나눴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 맥락에서는 q가 지금 무엇입니까? q가 1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Q가 1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 곱하는 거예요. 아무 바꾸는 게 없죠. 이건데 제가 이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냥 PX예요. 이게 뭐죠? X의 함수예요. 이게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걸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레시피에서 만약에 Q분의 1 곱하기 P 서브 Y 빼기 Q 서브 X가 X에 대한 함수면 그러면 이때는 F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F는 X만의 함수이며 그때 실제로 풀린 거는 인테그랄 e to d 인테그랄 오브 q분의 1의 p 서브 y 빼기 q 서브 x dx 얘를 곱해주면 그 완전 미분방정의 푸단을 알고 있는데 이 형태는 그냥 단순하게 인테그랄 e to d 인테그랄의 px dx의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가 그 소위 말해서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불리는 이걸 곱해가지고 이그젝트가 되도록 하는 그 놈의 정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골라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퀘이션이 얘여야 되니까 얘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뭐를 한 거냐 f 곱하기 p dx 더하기 f 곱하기 q dy 이퀄 투 제로가 얘가 사실은 이미 이그젝트가 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F를 제가 기술한 거니까. 그런데 이 형태를 그럼 구체화해가지고 적어보면 제가 좀 형태가 좀 구리죠. e to the 인테그랄 px dx 이게 대문자 F의 진짜 형태고 P라고 쓴 거의 진짜 형태는 pxy 빼기 rx 요 형태여야 되고 곱하기 dx 그리고 플러스 다시 인테그랄 e to the 인테그랄 px dx q는 그냥 1이니까 무시하고 dy 이퀄 제로 요 형태가 나와줘야 돼요. 굉장히 좀 그 복잡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기보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그젝트인 건 이미 저희가 논리를 그렇게 끼워 맞췄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나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얘기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요 형태인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한번 그냥 그대로 다시 적어봅시다. 그러면
y 프라임 더하기 pxy 이퀄 r of x. 요 형태에다가 요 형태 자체에다가 우리가 만든 f를 그대로 곱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f를 곱합시다. 그래서 f는 x의 함수로 2to the 인테그랄 px dx니까 여기다가 곱하기로 합시다. 여기다가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to the 인테그랄 px dx y 프라임 더하기 2to the 인테그랄 px dx pxy가 rx 곱하기 2의 인테그랄 px dx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고 나니까 사실 이제 여기가 이번 그 렉처에서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실 이제 여기가 미적분학의 아름다움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이 복잡해 보이는 요 지금 두 가지 그 텀의 두 가지 항의 합을 잘 유심히 보시면 이게 정체가 뭐라는 걸 볼 수가 있냐면 이게 사실은 캘큘러스에서 뭐에 해당하냐면 프로덕트 룰에 해당해요. 혹은 라이프니츠 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라이프 이슈를 염두에 두시면 이거가 뭐랑 똑같다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네요. 이 형태가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y 곱하기 2의 인테그랄 px dx 이 두 함수를 곱해서 미분하는 거랑 같다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형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지만 y를 그냥 이렇게 써야 원래 그 기호대로 보시기가 좋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첫 번째 y 프라임이 미분이 되고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원래 거의 첫 번째 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두고 이 to the 인테그랄 px dx를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부 미분 한 번 더 하는데 인테그랄 px dx니까 안티데리버티브니까 미분하면 안쪽이 나오죠. 인테그랜드 px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 형태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뭐를 만든 거냐 y 곱하기 2의 인테그랄 px dx 이거 전체의 미분이 rx 곱하기 2의 인테그랄 px dx 형태가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냐? 양변에 그냥 단순히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다 단순히 적분을 씌워주게 되면 그럼 프라임 노테이션이 사라지죠. 그래서 프라임 노테이션이 사라지고 y 곱하기 2의 인테그랄 px dx 형태를 쓴 게 어떻게 적히냐면 정말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그랄 rx 2의 인테그랄 px dx d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해를 찾은 거예요. 일반해를 찾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 주어지니까 일반해는 2의 마이너스에 원래 분모로 넘어가는 그거를 그 이제 그 차수에다 쓴 겁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px dx 곱하기 인테그랄 rx 2의 인테그랄 px dx dx 이게 해이다. 뭐에? 1차 퍼스트 오더 리니어 이퀘이션에 이거를 이제 완전히 그 풀어낸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스토리라인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냐면 세퍼러블 이퀘이션을 생각한 다음에 세퍼러블 이퀘이션에서 안 풀리는 경우를 이기젝트를 생각하고 이기젝트 방법으로 지금 이제 못 푸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캐피털 F, 인테그랄 팩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이기젝트 돌리도록 하는 캐피털 F, 그 이제 대문자 F를 찾으면 그 방법을 가지고 뭐를 풀어볼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이 그 결국에는 요 방법으로서 완전히 해를 규정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 형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퍼스트 오더 리니어 이퀘이션까지 그 얘기를 다루어 놓았습니다. 해양학과 수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미분 방식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일부러 좀 진도들을 조금 뺐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또 다음번에 그 이어지는 진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리입니다.